반갑습니다. 저는 비스텔리전스의 양기원 선무라고 합니다. 어, 조부모님께, 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비스텔리전스가 하고 있는 전체 그 사업 영역 중에 나보로라고 하는 LLM 기반의 제품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 제품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군의 뭐 챌린지 갖고 있는 도전 과제들 대비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시간으로 자료를 준비했고요. 라보로는 실제로 어, 실리콘밸리의 2020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반이 보면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 장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어느 제조 산업군에도 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오토메이션이라고 되게 잘 돼 있는, 사실은 제조 산업군 중에 반도체 쪽은 더욱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토메이션의 관점도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을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프로세스 관점의 혁신적 기술을 결합해서 복잡한 업무하고 의사결정들을 더욱더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영역들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영역을 하고요. 그걸 좀 구별을 해서 좀 설명드린 자료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룰 기반으로 이전에는 현재까지는 룰 기반으로 단순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켜 놨다고 하면 앞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관점으로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 프로세스 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서 간의 복잡한 의사결정 것들을 협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자동화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사용하는 기술도 예전에는 뭐 소프트웨어나 스크립트나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이제 AI,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NLP 그런 거 워크플로에 자동화하는 도구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이런 영역들로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최첨단의 반도체 팹 안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요.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개입이 공정 엔지니어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이제 발전시켜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시점에서는 예외 상황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 웬만한 개입이 없이 사람이 없이 거의 데이터 관점으로, 정보 관점으로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관점 영역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이쪽 영역으로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지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장표에 보시면, 그래서 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 용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그리고 LLM, 프로세스 마이닝, 그리고 로코드, 노코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조 안에 오토메이션 관점을 어떻게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동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죠. 그 관점은 보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관점의 디지털 옵스라고 하는데요. 하이퍼 파이브 스테이지로 보면 다 5단계 정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요것들을 막 설계하고 고민 분석하고 어떻게 전환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술을 접목시킨 것들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가는 단계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비스텔리전스가 원래 태생이 뭐 회사가 이제 2000년도에 비스텔부터 시작을 했는데 비스텔에서 반도체 쪽에 자동화의 왼쪽에 스테이지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지금은 이제 비스텔리전스가 요 스테이지 5하고 스테이지 6, 요 영역에서 지금 접목을 시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보로라고 하는 회사가
요 영역들을 지금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내놓고 있고, 요 영역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배출하고 있는,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웬만한 규모의 장비 업체나, 컨설팅 회사들로 보면, 여전히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삼성이나 하이스 반도체 외에도 글로벌하게 보면 어, ASML이라고 하는 쪽이나 컨설팅의 딜로이트라고 하는 쪽, 엑센처,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없어서 되게 큰 규모의 넘버 3 정도 되는데 텔장비에서도 이런 데이터 관점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오토메이션이 아니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쪽으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되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 대한 인력들 또 고가의 인력들을 또 섭외하고 본인들의 인력으로 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챌린지해야 되는 오토노머스 팹을 만들고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그걸 자동화시켜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의 모든 비용들은 대부분의 80% 이상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 부대 설비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면 그런 걸 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장비의 업타임을 높여주는 것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지?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고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거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들이 여전히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의 챌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요거 장표는 이제 글로벌 세미콘 쪽의 산업분에서 마켓에 대한 부분이고 33년도까지 지금 포캐스팅한 데이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뭐 996 빌리언 굉장히 큰 숫자에 되고 앞으로 여전히 예전에 200mm 올드한 팹들도 계속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요. 300mm라고 하면 이제 300mm 팹들도 저희 180개인데 아마 2026년 때는 뭐 200개 넘어가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반도체 팹만 칩을 생산하는 쪽에만 포커싱 돼 있는데 아직 웨이퍼 매니팩처링이나 어드밴스 패키지, 어셈블 앤 테스트 쪽은 아직은 포커싱이 안 된 거지만 이 상업부 전체를 보면 더욱더 큰 비즈니스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보로에서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장비에 사람의 인력 전문가들을 키우고 심선시게 그런 거 하이퍼 오토메이션도 어떻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원래 저뿐만 아니라 이제 라보로의 대표이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 계시는데 이 CEO나 전문 인력들은 한 반도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제조 경험을 30년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인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IT 테크놀로지의 NLP나 LLM, 생성형 AI, 빅데이터 기반의 이 솔루션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인력들은 구글이나 야후에서 한 30년, 20년 이상을 갖고 있는 경험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베이스의 제품을 가지고 지금 제조 현장에다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그 하나씩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장에서는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업무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고객사의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제 라보로에서 처음에 이제 5단계의 엔드-투-엔드점의 생성형 AI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5단계로 나눴고요. 어느 제조업보다는 반도체 그 프로세스 자동화시킨 것들이 잘 돼 있긴 한데, 가면 갈수록 데이터는 공정은 더 미세화되고, 데이터의 형태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 장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생산하는 장비를, 효율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고, 수위를 높일 수 있는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화시키고 그거를 빨리빨리 예측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한 1초 정도 데이터를 받고 최대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초 데이터가 아니고 한 0.01, 심지어 0.001 데이터들도 데이터를 수집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데이터가 필요로 하십니다.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데이터를만 가지고도 어떤 분석하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인포메이션이라고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단계 저희가 처음에 적용 스테이지 1에서 적용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예전에는 뭐 필요한 것들 기능 메뉴별로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프로세스화 시켜서 난리화 시켜서 워크벤치라고 하는 것들로 데이터 접목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머신러닝을 돌려서 엔지니어가 자동으로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쭉 해서 결국은 사용자는 버추얼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판단만 해주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들 5단계의 제품을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사 대비 이제 이렇게 LLM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은 아까 전에 팔란티어 소개해 주신 분 쪽에서 LLM 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반도체 영역에 이런 제품, LLM 제품을 적용해서 하나씩 빨리 유일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적용하고 활용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저희 라보로 갖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거의 반도체 경험들을 가지고 VOC를 수집해서 요즘에 II가 갖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NLP, 제너레이티브 AI에 접목시켜서 난리지 베이스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의 큰 그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로 보시면 칩을 생산하는 디바이스 메이커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저희는 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팹 오브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팹 안에서는 데이터의 관계를 크게 보시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난리지 이미 이제 반도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하우들이나 SOP, 매뉴얼, 뭐 이메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트레이닝 정보들도 있고 엔지니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 노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드, 퀄리티, SPC나 DMS, YMS라고 하는 일드 데이터, 효율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생산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들, FH나 APC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도 갖고 계시고 뭐 오퍼레이션 관점에 MES나 RTS, RTD 이런 오퍼레이션 관점의 데이터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에 있는 시스템이 지금 그룹 정도, 팀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데이터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반도체 장비도 이제는 칩을 생산하는 쪽 말고 칩을 생산하는 쪽에다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 회사들도 그들 자체적으로 장비에다가 내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장비 데이터를 보시면 뭐 장비 매뉴얼, 베스트 넌 메소드라고 하는 BKM 정보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안에서의 스탠드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라고 하는 표준 작업 지시서 이런 데이터들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저희 라보로가 갖고 있는 기반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통합을 시켜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기반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화시켜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드래그인 드롭으로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면은 뭐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옛날에 뭐 메뉴 클릭하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클릭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NLP에 대한 지식 검색을 통해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 명령을 내리면 이 지금 반도체 팩에 올라온 데이터들은 장비 데이터에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성이 맞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워크벤치를 통해서 프로세스화 시켜서 이런 걸 자동으로 리커버리 해서 이제 오토메이션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라보의 제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다른 산업군들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 이 반도체에서는 이제
워낙에 시큐리티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인텔이나 TSMC, 대만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이 아닌 온프라미스 회사 자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어서 안에서의 이제 본인들 네트워크 안에서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온프라미스로 많은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세컨 티어 정도 되시는 200mm나 세컨 티어 분들은 또 클라우드로 기반으로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클라우드를 서비스할 수 있는 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두 가지 형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예전에는 뭐 아까 장비로부터나 탭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가 현재까지는 그런 데이터를 본인들 시스템에 어떻게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건지를 다 개발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랑 링크를 걸고 노코드, 로코드 형태로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고 커넥션만 연결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데이터 플로우 프로세스로 다 정리시키고 그런 데이터들을 인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룰 베이스로 해서 차트와 플로우로 해서 쭉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화면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많은 뭐 LLM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사마다 자체적으로 AI나 머신러닝 관련된 것들을 플러그인해서 쓰고 싶다 맞는 것들을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여기 안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인포메이션 시키는 것들 화면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가 모아진 것들은 요즘에 이제 고객사분들 이제 장비로 보면 장비 회사라 보면 디바이스 메이커 칩 생산하는 디바이스 메이커 쪽에다가 예전에는 뭐 리포트를 만들려고 막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장비에 납품을 하게 되면 본인들 장비에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리포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고객사에 납품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형태로.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 안에서 다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들이 저희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서 하나의 이제 뭐 워크벤치로 해서 하나의 예전에 자동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저희 날리지 워크벤치라고 하는 화면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반도체에서 특정 크리티컬 알람이 떴다라고 하면 그런 알람이 어떻게 고객사에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나중에 주니어 엔지니어나 그런 분들이 뭐 신입사원이 왔을 때 그런 알람에 대한 조치들을 그냥 검색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LLM을 돌려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한데 그런 대표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객사하고 제품을 해서 납품을 해서 고객사 활용한 사례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도 이제 반도체로 보시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낫이라고 하는데 낫이 특정 장비에 들어가서 장비를 끝나고 작업을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 장비 안에는 물리적으로 되게 많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지 정도를 보면 어느 특정하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구간별로 일반적 프로세스 타임이 되게 정해져 있는데 어느 특정한 구간에는 갑자기 문제가 프로세스 타임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럼 이런 길어진 것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느 구간에 그렇지?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개발자가 로그를 분석을 해서 다 개발을 해서 그런 데서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화면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랑 로그 데이터를 링크를 다 걸어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그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내가 이거 보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 링크를 해놓으면 이런 대시보드 같은 형태에다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파싱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장비로부터 막 올라오는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 이런 특정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세 가지 정도는 분리를 해줘. 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변환시켜 줄 수 있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런 플랫폼, LLM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포토 장비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중에 가장 키가 되는 건 기구인데, 예전에 설비 이미지 데이터를 설비 단에만 갖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별도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화면들을 기능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그럴 필요 없이, 딥러닝에 대한 이미지 처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AI 머신을 통해서 디시전 할 수 있는 스코어를 만들고, 그럼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왼쪽 하단으로 치우치는 케이스를 스코어링을 해서,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고,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게 앱을 돌려서 지금 진행한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구축이 되면 활용 사례인데요. NGO분들, 이제 신입사원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내가 얻는 조치가 예전에 있었어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면 절대 예부적으로 LLM 돌려서 그런 이상 이전에 루트코드에 분석했던 내용들을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지 쭉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알려드리는 활용 사례가 보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도체 케이스는 대부분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죠. 아까 전에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시고 일단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건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냥 인포메이션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비즈니스 영역이라 보시면 반도체는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기술보다는 예전에는 기술의 관점이었는데 비즈니스 가치를 고려해서 빠르고 작게 시작해서 설정한 목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는 기존의 레가시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에드원시를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조금 더 빠른 기업들은 휴먼에 대한 AI 베이스로 워크플로우에 대한 오토메이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요 페이스 두 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 엔지니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다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장표고요. 아마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군의 다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목표이신 것 같고 오토메이션의 미래는 오토노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토노머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고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오토노머스로 바꿀 것지를 고민하고 계시고 그 오토노머스를 각각의 영역을 통해서 다 연결시켜서 결국 퓨처에는 AI로 통해서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시키고 LLM 베이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라보로도 그렇고 비스텔리전스도 고객사의 이런 니즈를 가지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납품하고 그분들과 같이 컨설팅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가지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장모님 아주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짧게 네네. 이런 회사들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15초. 여전히 네. 많은 고객들이 삼성이나 큰 기업들은 다 자체적으로 인력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아까 세컨 티어 같은 고객분들은 하고 싶지만 이런 기반 기술을 잘 모르십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가기 위한 저희의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제품 처음에 시작하는 것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